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주제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101입니다. 101은 이제 베이직이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인스타, 그 외에도 네이버 등 주요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 매체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가지고 가고 그걸 통해서 매출을 낼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오늘 내용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여러분들이 섭외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케팅이란 뭘까요? 제가 설명하는 마케팅은요, 간극을 해결하는 일이랍니다. 간극은 영어로 갭이라고 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것, 니즈가 있습니다.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게 어떤 갭이 있는지를 보고서 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케팅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간극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인터뷰와 관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케팅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고객들을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케팅 잘하는 방법 무조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벗어난 거는 거의 없어요. 첫 번째, 고객을 알자. 두 번째, 제품을 잘 분석하자. 세 번째,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과 실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을 먼저 아시는 거를 제1번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제품을 분석을 하십시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방법은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뒤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잘한 마케팅은 뭘까요? 잘한 마케팅은 고객을 구매하게 만드는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매출이 나는 걸 알려면 여러분 뭐 해야죠? 고객이 언제 구매하는지를 알아야 그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간극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확인하자 했어요. 고객의 뭐를 파악하자고 했죠? 니로 시작하는 고객 니즈.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하자 했죠? 잘라서 보는 분석을 하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 니즈 파악과 제품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이 간극을 알아갈 수 있고요. 그 간극을 해결하는 일이 뭐다? 결국에 고객을 창출해서 매출을 만드는 모든 활동이니 마케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이 맨날 말해요. 매출 올려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민 많이 되시죠? 매출 높이는 거 모두가 원해요. 근데 매출은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트래픽, 전환율, 객단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전환율과 객단가, 트래픽을 올리는 방법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를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문자 수가 적은지, 아니면 왔었을 때 많이 오는데 와서 구매를 잘 안 하는지, 아니면 많이 와서 사는데 판매 금액이 낮은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어때요? 전략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목적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트래픽이면은 우리 잠재 고객을 많이 데려오는 마케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B2B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리포트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의 연락처나 이메일을 얻을 수도 있죠. 그리고 회원 가입을 하면은 뭘 주겠습니다. 이벤트를 할 수 있고요. 톡 채널을 추가하면은 뭘 한다? 쿠폰을 준다, 이모티콘을 준다, 이런 이벤트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전환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딩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한정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객단가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언제 와서 또 구매할지 모르니까 뭘 해요? 예를 들어서 스드메, 언제 또 결혼할 거야? 지금 한 번 더 해야지. 돈 더 내죠? 자, 고객 여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여러분들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릴 수도 있지만은 사람들 뭘 통해서 구매를 하죠? 검색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가장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이제킹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휴대폰에 대한 광고를 제가 삼성이에요. 삼성이 막 했어요. 근데 제가 키워드 몇 개를 잡고 삼성 휴대폰 더 싸게 사는 방법 이라고 해서 삼성닷컴보다 더 싸게 파는 방법들을 제가 거기다 블로그에다 써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와서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내가 마케팅비 없을 때 그런 키워드들 잘 가져가면은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우리 아까 매출 공식 기억나시죠? 트래픽, 전환율, 객단가였습니다. 이 중에서 전환율과 객단가는 사실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진짜 트래픽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을 아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광고비를 많이 쓰면 됩니다. 광고비 많이 쓰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하기 쉽나요? 어렵습니다. 두 번째, 바로 검색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 큰 브랜드를 찝어보세요. 그리고 그 브랜드 쓰다가 우리 거 썼어요. 근데 그거 할 때 그냥 무작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거를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고객들이 그런 리뷰를 썼으면 그거를 캡처해가지고 넣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마케팅 콘텐츠에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검색량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브랜드를 처음에 인지를 해요.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는 아디다스 쓸까 베베솜 쓸까 고민을 한다는 거죠. 왜냐? 내가 원래 아디다스 썼으니까 아디다스 쓸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근데 뭐 해야 돼요? 이때 베베솜이 훨씬 더 좋아. 이런 얘기를 해야지만 베베솜으로 고객을 데려올 수 있겠죠. 그래서 활동은 뭐냐면 구매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때 뭐죠? 상세 페이지, 리뷰,
블로그나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것들을 보기도 하고요. 톡 채널에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게시판에다가 글을 쓸 수 있죠. 그 내용들을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고 아 맞아 나도 구매할 때 이런 걸 봤었는데 고객들도 그런 걸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뭘 개선해야 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을 분석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광고를 통해서 고객을 획득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키워드를 통해서도 고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하지 않아도요. 키워드만 잘 얻어도 뭐가 되죠? 검색을 통해서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구매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오는 채널들을 제일 먼저 다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좋습니다. 극강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사람들한테 높은 전환율을 가지고 올 수 있고요. 또 이런 인플루언서들이랑 하면 어떻죠? 트래픽도 한 번에 쫙 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환율과 콘텐츠가 가장 이 장점이라는 건데요. 무엇보다 좋은 거는 여러분이 콘텐츠를 매번 만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희는 돈 주고 그분한테 맡기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직원 처음에 들어오면은 그 친구가 일을 잘하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인플루언서한테 우리 거가 얼마나 좋은지, 왜 우리 거를 광고를 잘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6단계가 있는데요. 이 6단계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딱 2개만 잘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이드를 잘 짜고요. 두 번째, 릴리즈를 잘하면 됩니다. 자, 가이드를 할 때는요, 똑같아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우리 프로덕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제품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최대한 잘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 정말 정성스럽게 쓰셔야 돼요. 이 가이드 만들 때는 소구점을 되게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VP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이고요. USP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차별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조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상세 페이지를 보고 고객 리뷰를 보고 사람들이 남기는 문의를 봅니다. 문의랑 Q&A CS를 왜 보죠? 사람들이 구매하기 직전에 뭐 하죠? 이거 진짜 괜찮은 건지 물어보죠. Q&A 남기죠. 뭐예요? 이것만 보고 개선해도 상세 페이지에 뭘 넣어야 될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여러분이 반영해서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 다 아는 거 어렵잖아요. GPT로 하실 수 있습니다. GPT로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다 캡처하십시오. 이해돼요 이제. 그래서 캡처해가지고 싹 다 넣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 하느냐? 상세 페이지를 어떤 목적으로 개선하고 싶어? 예를 들어 전환율이 더 잘 나오는 목적으로 개선하고 싶어. 사람들의 리뷰를 잘 넣고 싶어. 이런 식으로 얘한테 얘기하면 어떡해요? 얘가 그 내용을 쫙 짜줍니다. 그리고 이거 소구점과 카피라이팅 해줘 이러면 어때요? 이것도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다른 언어로도 해줘요. 그리고 소구점과 카피라이팅 할 때 그냥 해줘보다 여러분이 어떤 소구점에 잘 먹혀요?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거에 잘 먹히지 않으세요? 그럼 얘한테 말한 거예요. 도파민 팡팡 터지게 만들어줘. 29cm 스타일로 해줘. 어때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광고 문구를 뽑을 땐요, 요 4가지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소구점을 씁니다. 우리 브랜드의 소구점. 우리 브랜드를 사람들이 왜 쓰는지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고객 타겟을 정하세요. 그럼 이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지? 요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TPO, Time, Place, Occasion이라 해서 어떤 상황과 때에 맞게 우리 걸 원해야 되느냐 보는 겁니다. 그래서 TPO는요, 언제 우리 제품들이 의미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콜 투 액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번 달만 할인합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그래서 이 4가지를 합치면 이래요. 집밥 백 선생님의 검증된 레시피로 만든 간편 만능 소스예요. 요리를 못해도 혹은 요리하기 너무 귀찮을 때 라고 딱 타이밍을 잡아주거나 그 타겟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퇴근 후 10분 만에 완벽한 저녁을 만들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치를 주는 거죠. 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얼마? 이번 달만 3,900원 50% 할인. 어때요? 혹 당기죠? 사실 리스트업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리스트업. 근데 리스트업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브랜드랑 잘 맞는 사람인가 이것만 보십시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 유명하지 않더라도 찐팬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인플루언서가 찐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보시면 돼요. 진짜 찐팬이 있어서 구매가 날 것 같은 사람한테 주십시오. 자, 일단 우리 모집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먼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진짜 실무예요. 자, 첫 번째, 팔로워 수 SNS 채널 계정 파워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찐팬 찾아라 라는 겁니다. 너 찐팬 몇 명이나 있어? 너 우리 걸로 구매 얼마나 할 수 있어? 너 내가 1억 주면 너 10억만큼 매출 낼 수 있어?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깎아야죠. 너 이만큼 매출 나면 그만큼 해줄게. 대신 그만큼 잘 나면은 우리 2차, 3차 하자. 4차 하자. 그런 식으로 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콘텐츠를 하자고 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통해요. 이게 블로그 대행사의 업무의 현실인데요. 여러분들 막 전화를 해요. 어디 고객님 대표님이시죠? 저희 블로거들 얼마로 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사장님이 가이드를 작성해요. 근데 이거 뭐죠? 전문가가 가이드 작성해야 될 때 아닌가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은 어떻게 하냐? 보유 카톡방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혹은 보유 사이트에다 업로드를 해요. 그러면 사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와요? 그냥 블로그 하면서 체험단에서 공짜 돈 얻고 싶은 분들이 와가지고 올리겠죠. 내 광고를 잘하겠다는 사람보다 뭐예요? 아, 공짜로 돈 얻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은 보통은 공짜로 배배소문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차라리 이거를 내가 하면 어떨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당 막 5만 원, 7만 원, 10만 원 달라는데요. 사실 정말 빠르게 한다면 저는 인당 10,000원, 15,000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너무 정말 시간이 없고 돈은 많다. 그렇다면 대행사들과 비용을 좀 낮추는 방법으로 많이 해보시고요. 너네가 잘하면 차라리 이 비용을 올릴게 라고 딜을 보십시오.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다 세일즈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딜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블로그를 우리가 할 때 오픈 카톡방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체험단 사이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것도 할 수 있지만요. 오픈 카톡방을 제일 추천드립니다. 지금 카톡 키셔가지고요. 오픈 채팅방 들어가 보실래요? 거기서 위에 검색에 블로그 혹은 체험단이라고 치시면요. 엄청나게 많은 카톡방이 나옵니다. 다 들어가십시오. 거기 들어가면요. 뭐가 나오냐? 대행사들이 어떻게 모집하는지가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대행사 어떻게? 보유, 오픈 톡방, 사이트에 어떻게? 업로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업로드 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로 쭉 뿌릴 수 있죠. 그러면 뭐가 돼요? 모집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구글 폼으로 싹 다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오픈 카톡방에 여러분이 들어가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냥 쭉 나열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구글 폼에다가 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에 우리가 요 밑에 보이시는 엑셀로 깔끔한 정리가 된 것처럼 쫙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정리하느라 힘들 필요 없고요. 여러분 어떻게? 구글 폼 잘 만드시고요. 스프레드시트 연결해가지고 뿌려버리면 됩니다. 요거 하는 거 정말 쉬워요. 직접 메일을 보냈을 때는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뒤에 제가 상세하게 내용을 넣어놨었거든요. 그래서 배송형과 체험형,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체험을 해야 되거나 팝스토어가 있어서 그쪽에 오셔야 되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고요. 특히 우리는 톡딜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프로모션을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어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보통 뭘 하냐면 가이드라인을 요약해서 넣어줘요. 왜? 사람들 글 긴 거 안 보잖아요. 세 줄 요약으로 딱딱딱 해야 될 것만 써주고요. 정말 중요한 가이드는 PDF로 넣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PDF로 넣어주면 사람들이 와 여기 좀 잘하는 곳인가 보다, 여기 좀 빡세다 이런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더 글을 잘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블로거들이랑 소통만 잘 하시면요.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콘텐츠 많이 만들 필요도 없어요. 초반에 한 100개 정도만 깔아두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한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만 깔아두시면 돼요. 1년에 많이 해봐야 200개, 300개면은 거의 끝나요. 200개, 300개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200개, 300개 우리가 비용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제품 나가면 됩니다. 물론 제품 원가 나가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만약에 여러분이 대행사 써가지고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 엄청 나갔겠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면은 모집도 끝났고 우리가 가이드도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릴리즈를 해야죠. 이제 유튜브랑 블로그랑 이런 데 릴리즈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때 보통 어떻게 하죠? 콘텐츠가 잘 써졌나 보고서 여러분 끝나죠? 근데 그럼 되나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여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여론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인스타에다 여러분이 라이브 했어요. 뭐 해야 돼요? 인스타에다가 저도 이거 쓰고 있는데 와 이번에 프로모션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서 어떤 제품 고르셨어요? 이런 식으로 엄청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그냥 무작정 찬사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가 구매하기 전에 뭐예요? Q&A를 하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베베손 쓰고 계시구나. 저도 그거 2년 전부터 쓰고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여러분이 쓰면 어때요? 여론이 돌아요. 특히 뷰티 제품 하시는 분 계시나요? 뷰티 패션 하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들 우리가 활용하시면 어때요? 맨날 그게 써있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우리 제품 홍보했는데 왜 언니 예뻐요가 써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럼 뭐라 해야 돼요? 언니 저도 뭐 23호 쓰고 있는데 이거 맞을까요? 언니 저 뭐 겨울 쿨인데 이거 맞을까요? 언니 저 지금 25호 쓰고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거 써도 될까요? 어때요? 그런 내용 조금만 있으면 여론이 바뀝니다. 언니 예뻐요보다 사람들이 이 제품 진짜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품 관련된 걸 쓰겠구나 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할 때 뭐 해야 돼요? 댓글 작업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여론입니다. 왜? 사람들의 여론이 먼저 작성이 되면은
그걸 안 바꿔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여론들을 만들 것인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 작업을 위한 댓글 관리를 하시고요. 링크를 넣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톡딜 링크 이런 것들 꼭 넣으셔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웹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너무 좋고요.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제 보고서를 쓰기도 한데요. 보고서를 쓸 때는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를 보는 겁니다. 이 정성 데이터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은 가격에 반응을 하고요. 여성분들은 감도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그 에이블리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숫자가 하나도 안 써있고 뭐가 돼 있어요? 다 모델 컷만 있어요. 제품 관련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크롤 이렇게 쫙쫙쫙 내려요. 그리고 나서 구매하기 전에 어디 가죠? 리뷰 탭을 갑니다. 그리고 뭘 보죠? 1점 리뷰, 5점 리뷰, 4점 리뷰를 봐요. 왜? 5점 리뷰나 이런 것들은 광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뭘 봐요? 1점 리뷰로 내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걸 봐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1.5점, 4점짜리 리뷰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리뷰 관리하신 적 있으세요? 리뷰에다가 답글 달아보신 적 있어요? 있죠. 근데 답글 달 때 뭐 어떻게 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감사합니다 쓰시죠.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 살 때도 사람들이 불만 써는데 감사합니다 써있는 리뷰 보이시면 어떻게 들어요? 아, 여기는 리뷰 관리를 하는데 사실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거기에 1점 리뷰에 사장님이 되게 정성스럽게 쓰고 다음번에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음번에 오게 만들어요. 그럼 어때요? 아, 여기는 진짜 발전하는 기업이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인지 제품이 잘못인지 앞으로 발전하는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판단해요. 왜? 우리도 고객이니까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성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먹히는 콘텐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조금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 KPI 셋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출 공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매출, 전, 객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트래픽 올려야 돼, 전환율 올려야 돼, 객단가 올려야 돼. 그래서 그 KPI를 셋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직과 콘텐츠에 대한 이해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어차피 제품들이 늘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좋은 제품을 사고 싶고 할인된 제품을 사고 싶잖아요. 그럼 광고는 어때야 돼? 기본적으로 너 이거 필요하지? 이걸 무조건 얘기해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지금만 할인하고 있어. 어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충족시킬 수 있어요. 자, 키워드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브랜드, 제품, 경쟁사, 지역, 시즌 이벤트 다양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가 무조건 쿼리수, 검색량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키워드는요, 작은 키워드도 많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은 정말 잘 팔리는 제품이 아니라 잘 안 팔리는 제품 있죠. 그런 제품도 키워드를 잘 잡으면은 예를 들어 70원에 키워드 검색 가져와요. 근데 그런 거 검색한 사람 뭐예요?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어때요? 70원으로 싸게 데려왔는데 9배 전환율 100%. 고객 한 명 획득하는데 70원이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을 계속 끝까지 데려오고 그 키워드들을 잘 찾아가지고 사람들이 구매할 만한 것들을 우리가 잘 세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스닝 마인드 허블이라는 툴을 쓸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여기서 찾은 키워드들을 블랙키위라는 곳에 가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가면은 성별 키워드도 나오고 연령 키워드도 나오고 검색량 이거를 시즌별로도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서 전략을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닝 마인드 헙을 간 다음에 마지막엔 뭐가냐? 판다랭크를 갑니다. 판다랭크를 가시면요, 각 키워드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콘텐츠를 썼는지, 어떤 게 1위, 2위, 3위, 4위, 5위에서 상위 노출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보면 어떻게 해요? 상위 노출 전략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다 캡처하십시오. 그 다음에 GPT에 넣어요. 나 가이드 만들 건데 지금 A라는 키워드에 상위 노출된 애들이 이렇게 5개가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글을 잘 쓰게 가이드를 사람들한테 주려면 어떻게 써야 될지 가이드 만들어줘. GPT 가이드 쫙 만들어줍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고객을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데이터가 어려우면요, 인터뷰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참고로 인터뷰도 정량, 정성 데이터 중에 정성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고객을 꼭 관찰하고 인터뷰를 하자. 그리고 관찰하고 인터뷰한 것에서 이 인사이트를 알자. 그 사람들이 왜 구매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쓰는지를 보시고 그거를 명분과 함께 쓰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정말 알차게 진행이 됐어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